우선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. 드디어 이제 6월도 거의 끝이 나고 이제 7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다려던 이제 후반기의 어떤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런 거죠. 우리가 그래서 2020년 3월 5일 우리가 그 시절 때 우리가 그 시절 때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거죠.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운영을 하자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전반기에는 반등이 일어난다.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반기의 운영 그리고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반기인데 소액을 배우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 좀 무거운 주식들이죠.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들보다는 가볍고 굉장히 날렵한 주식들이라는 뭐 경영권 분쟁주라든지 선거 테마주 등을 노려서 이제 봐보자라고 했던 게 우리가 2020년도 3월의 이야기죠. 뭐 그리고 나서 뭐 180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뭐 그러고 뭐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게 또 부정선거다 하고 있죠. 뭐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어요.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 액티브 티아노도 후반기에 인버스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 그래서 이 인버스는 결국에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투자니까 웬만하면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죠. 우리는 헤지 펀드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 서울에서 갭 투자는 또 금물이다라는 거죠. 서울 갭 투자는 뭐 안 좋다라는 거죠. 지금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마 3개월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그렇게 6월까지는 어떤 상승, 즉 우리가 6월까지는 반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. 6월까지는 반등이 일어난다. 그래서 전반기에는 어떤 운영들을 해보자. 전반기에는 어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어떤 흐름을 봐보자. 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부터는 그런 거겠죠.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전반기 때 벌어든 게 있으면 익절을 하고 잠깐 나가 있는 거죠. 익절을 하고 한 10분의 1 정도를 인버스에 투자하면서 후반기를 바라보는 전략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이겠죠. 그러나 뭐 이 지역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달고 다신 분들에게서는 그런 걸 거예요. 또 후반기 장에서는 뭐 1분기, 2분기 때 그런 거겠죠.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들로 실적 장세로 가서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인버스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 또 해지해 가는 그런 전략 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. 그러나 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번 게 있으면 잠깐의 익절 그리고 추후를 바라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인버스에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헤지 펀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항상 인플레이션을 가동시키려는 그런 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있죠. 항상 그렇게 경제를 상승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뭐 것들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그런 거 초보자들은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아파트 갭 투자는 여전히 안 좋다. 뭐 그런 개념이겠죠. 그래서 뭐 그거는 바뀐 게 없어요. 우리가 2000년도 3월 달에 봤을 때 그 시점과 지금은 뭐 바뀔 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보면 그런 거겠죠.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 5월 20일 날이죠. 5억 로또라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줍줍 이렇게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세 가구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다는 거예요. 서울의 아파트에 26만 명이 몰렸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최소 17억이죠. 17억의 현금이 필요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.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는 3년 전 분양가를 적용해서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날 수 있다라고 한 거죠. 그러면 17 플러스 5를 하면 22라는 거죠.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아마 이러한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보자면 코스피 지수가 바로 이 시점이죠. 이렇게 가던 것들이 23, 23 가고 무너졌던 것들이 17 그리고 그 아랫부분인 15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는 거죠.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. 이게 3월 달이죠. 3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또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월 달에 어떤 그 지점이 6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22조 2200이니까 22라는 지점에서 약간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돌이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17이죠, 17.
17이 있고 여기에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다면 22가 있다면 그런 거겠죠.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. 2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7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22에서는 기대 수익만큼을 느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 17이라는 아래에서는 17이라는 아래, 1700이라는 아래 이렇게 아래가 있겠죠. 이렇게 아래. 이 아래에 있는 곳들은 이곳이 바로 줍줍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줍줍의 바다. 이곳은 줍줍을 하려는 사람들,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줍줍을 하려고 있다. 그래서 이런 곳은 줍줍의 바다일 거예요. 그러면 17과 19.5가 있죠.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7이고 20이고 그 중간은 19.5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. 그러면 이곳은 19와 17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곳은 그런 거죠. 매수자 우위죠. 매수자 우위의 바다일 거예요, 아마. 이곳은 매수자 우위의 바다일 것이다.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19.5와 22의 사이는 매도자 우위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바다. 그런 거겠죠. 그리고 그 22의 윗부분은 이곳이 줍줍의 바다였다면 이곳은 던져의 바다, 던져의 바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. 우리는. 그래서 이러한 구역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줍줍의 바다, 그리고 그 위에는 매수자 우위의 바다, 그 위에는 매도자 우위의 바다, 그리고 그 위에는 던져의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럴 거예요. 우리가 과거 3개월 전에 했던 얘기처럼 결국 변화된 건 별로 없죠. 별로 없을 거예요. 결국엔 만 이 바닥에서 뭐 닳고 다신 분들이라면 결국엔 뭐 해지 전략을 약간 걸어놓고 여전히 뭐 1분기,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그런 것들, 그다음에 3, 4분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뭐 당연히 필요한 기술들이 결국에 실현되는 바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는 것들은 뭐 여전히 할 수 있겠죠. 단 뭐 해치 전략은 일부 걸어둔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, 뭐 이렇게 우리가 1700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익절을 해야 된다면 이런 초보자들 익절을 해놓고 나서 한 10분의 1 정도를 인버스에 담가놓고 미래 주의를 볼 수 있는 거겠죠. 동시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이게 뭐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의 어떤 바다가 있죠. 그래서 줍줍의 바다에서 줍줍을 더 하는 거고, 이러한 전략을 할 수도 있죠. 줍줍의 바다에선 줍줍을 더 하고 매수자 우위 구간에서는 일부 우량 종목을 매수하고, 이 구간이죠. 매도자 우위 구간에서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.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다가 그 위에 바다로 가면 던져 바다에서 던진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후반기 장이죠. 후반기 어떤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후반기를.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금융지수 향배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량주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겠죠. 우리가 금융자산 지수가 올라준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는 거는 2020년 이제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부위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나 우리가 이제 7월부터 한 12월까지 사이는 우리가 이런 어떤 바다의 세계, 이 바다의 세계를 통해서 어떤 바라보는 느낌, 또는 뭐 그냥 그대로 익절을 해놓고 10분의 1 정도를 걸어놓고 어떤 후반기를 바라보는 느낌, 뭐 그런 거 하겠죠.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여전히 우리는 헤지펀드가 아니니까, 대략적으로 헤지펀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. 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마찬가지죠. 서울에서 아파트의 개입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월 달에 봤던 시기에서 이제 6월이 끝나면서 우리가 봤던 그런 거죠. 3월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일어나서 6월까지 가는 이 반등의 어떤 반등의 흐름이죠. 그 흐름을 우리는 봤고, 이제 후반기에는 어떠한 또 전략을 세워볼지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는 거고,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